보자. 우리 이제 주관식인데, 주관식도 원래는 20, 21, 22만 풀어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19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각보다 오답률이 너무 높아요. 이거 오답률 베스트 10 안에 들어갈 정도거든요. 이게 정답률이 37% 정도밖에 안 되는 문제라서. 근데 이게 왜 오답률이 높을까를 아무리 고민해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속도가속도 문제 자체를 학생들이 좀 싫어하고 그쪽 파트에 대한 거부감이 큰 거겠죠. 이게 물리학 쪽 내용들이 좀 들어가서. 근데 얘도 지금 19번 같은 문제는 그래프를 그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맞죠? 얘는 그냥 바로 뭘 사용하면 되는 거지? 판별식만 쓰면 됩니다. 굉장히 잘 만든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얘는 t = 0에서 동시에 원점 출발이에요. 그리고 속도가 주어져 있잖아. 봐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제가 V1T, V2T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VPT, VQT라고 일부러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위치가 보세요. 얘가 속도가 각각 다한 것 같을 때 PQ가 출발한 후 한 번만 만나져요. 그 한 번만 만나는 얘기는 이 P점의 위치와 이 Q점의 위치가 서로 뭐 해야 되는 거지? 같아지는 게 딱 한 번만 있어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얘 위치 찾아야 되는 거니까 먼저 뭐를 해야 될까? 적분을 합니다. 근데 우리 위치 공식을 아마 기본서나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알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냥 위치는 속도를 부정적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럼 얘 그냥 부정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t의 몇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t의 제곱 더하기 kt가 되고 원래는 적분상수 c 초기 위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초기 위치가 원점 출발이니까 얘는 그냥 빵입니다. 볼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xqt도 마찬가지겠죠. 얘 적분하면 마이너스 t의 세제곱 더하기 몇 대 버리는 거죠? 2분의 9 t제곱 이렇게 되고 끝납니다. 그럼 이 두 개가 만난다 그랬으니까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한 번만 만난다는 얘기는 얘 그냥 서로 같다라고 두면 얘랑 얘랑 같다라고 두면 얘 그냥 쓸까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5 t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kt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t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9t의 제곱 되겠죠. 그러면 싹 다 넘기면 몇 되는 거죠? 2t의 제곱 그 다음에 넘기면 2분의 9니까 12t의 2t의 세제곱 그 다음에 12t의 제곱 더하기 kt = 0입니다 라고 들어갈 거라는 거지. 그러면 어차피 t가 빵인 거는 당연한 겁니다. 왜? 원점 출발 때 이미 만나고 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t 공통인수로 빼버리게 되면 t에다가 2t의 제곱 마이너스 몇 되는 거죠? 12t 더하기 k = 0입니다 라고 들어갈 거고 여기서 포물선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한 점에서 만나는 얘기는 이 자체가 실근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실근이 하나만 있으려면 결과적으로는 뭐가 돼야 되겠더라? 얘 판별식이 몇입니다? 0입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서 판별식을 써버리게 되면 바로 K값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따라서 짝수 판별식을 써버리게 되면 B-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이 K가 몇입니다? 0입니다 라고 쓰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양수의 K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게 여러분들 답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너무 문제가 심플하게 나온 겁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답이 나온 거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뭘까? 이거 K가 중근이 아니어도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잖아요. 한 점에서 만나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포물선에 의해서. 그렇죠? 왜? 얘 대칭축이 지금 어디에 존재하는 거지? 3에 존재합니다. 맞죠? 그럼 3에 존재해서 K를 굉장히 많이 끌어내리면 맞아요? 어떻게 되겠어? 이거 대칭축이 3이거든요.
그잖아. 그럼 대칭축이 3이니까 얘가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겠다라는 거잖아. 그럼 지금 여기에 이게 지금 위치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겠어? 시각이 음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럼 시각이 음수는 없으니까 그래프 어떻게 되면 될까?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그럼 얘는 서로들은 두 시간을 갖는 거지만 실제 얘는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나갈 수도 없어요. 맞죠? 그잖아. 지금 이 상태에서. 왜?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죠? 뭐가 문제가 되지? K가 결론은 음수가 돼버리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양수 K라는 조건을 그래서 준 거야. 이 문제는. 그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긴 해요. 지금 우리는 얘 쪽만 보는 거잖아. 이쪽만 보는 거잖아. 지금 원래는. 이거 원래 3차 그래프긴 한데. 그잖아. 근데 우리가 어차피 t가 0일 때는 원점에서 그냥 같이 만나고 출발하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상태니까 이쪽만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가능하다고요. 그치? 근데 이렇게 되면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실근이 하나거든요. 그쵸? 근데 얘는 얘기했던 것처럼 K가 음수가 돼서 조건의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K가 양수라는 조건을 준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그렇더라? 아, 중근 가져야 되는 것밖에 없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게 맞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얘는 19번은 그냥 판별식만 써서 들어가시면 정답이 되는 거고요. 20번 하고요. 22번은 문제가 되게 흡사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함수 해석이 얼마나 잘 되냐인데 20번은 3차 그래프 해석, 22번은 4차 그래프 해석입니다. 이 두 개가. 우선 보세요. 지금 보면 최고참 계수가 1이고요. F0이 1이래요. 3차함수에 어쨌든 두 개의 미지수를 줬어.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최고참 계수가 1이야, F0이 1이야 라고 주면 원래 여기까지만 읽고 나면 우리는 바로 식 세팅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아, fx는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놓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기본 풀이법입니다. 그래프를 전혀 안 그리고 문제를 풀 거면. 그럼 이제 우리는 미지수가 두 개니까 몇 개를 찾아야 돼? 식 두 개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풀면 꽤 복잡해져요.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미지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건들을 보는 거죠. 근데 조건들을 보는데 우선 G'0이 0이래. 얘 지금 0에서 어쨌든지 간에 접선 기울기가 빵이라는 거네? 라고 하는 게 우선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는 아직 모르겠어. 그리고 나식을 딱 봤더니 gx의 그래프는 fx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옮겨온 거야. 맞죠? 근데 얘는 뭐만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f의 마이너스 p 값만큼, 함수값만큼. 맞죠? 그 다음에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fp 함수값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잖아. 이거 뭐지? 좀 애매해, 그림이. 왜? 3차 그래프가 전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잖아요. 근데 먼저 어쨌든 G'0이 0이라고 줬다는 얘기는 핵심은 이거잖아. 이게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아셔야 될 거예요. 이유는 이 GX 그래프는 이거 3차 함수, 3차 함수입니다. 둘 다. 그럼 얘는 0보다 작은 쪽은 어쨌든 뭔지 모르겠지만 3차 함수고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도 3차 함수입니다. 그럼 그 3차 함수 그래프를 두 개를 갖다 연결시킨 거거든? 근데 연결시켰는데 0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빵이라는 뜻은 얘가 뭐 가능한 뜻이야? 미분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그쵸? 와, 이거 0에서 미분 가능하네. 그러면 우리 아까 13번 문제 풀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기에 p 집어 0 집어넣는 거랑 여기 0 집어넣는 게 서로 뭐 해야 돼? 같아야 되는데 여기다 0 집어넣으면 f 마이너스 p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p니까 이거 저절로 빵입니다. 맞죠? 이거 빵이야.
그잖아. 그러면 얘는 이미 연속이 된 거야. 얘는 원점도 지나요. 즉 G0도 0이 돼버리는 거야. G0도 0이.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뭐도 가능해야 돼? 미분도 가능해야 돼. 근데 그 기울기가 빵이라고 줬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얘 뭐 할까요? 미분합시다. 그럼 얘 미분하면 F 프라임 X 빼기 P입니다. 그리고 얘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죠? F 프라임 X 플러스 P입니다. 그냥 얘 도함수 구한 거야. 얘 도함수 구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몇 집어넣은 결과가 서로 같습니다. 0 집어넣은 결과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맞죠? 그럼 여기다 빵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죠? F 프라임 마이너스 P와 F 프라임 P가 모두 다 0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돼요. 이게 이제 이 문제의 완전 땡큐이식인 거잖아. 아, 마이너스 P와 P를 미분한 결과가 빵이라는 얘기는 어차피 3차 미분하면 2차일 거 아니야. 그럼 2차의 두 실근 찾은 거고 이 두 실근 자체가 뭐가 돼야 되는 거지? Y축 대칭 그래프가 됩니다.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P, 이게 P입니다. 이게 도함수예요. 그러면 뭐가 되겠지? fx는 3차 그래프인데 원점 대칭 그래프였던 거를 1만큼 끌어올린 거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왜? 어차피 f빵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는 그냥 식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그럼 f'x는 최고차계수 1이었으니까 얘는 3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p, x 마이너스 p 이렇게 여러분들 쓸 거고 이제 이걸 부정적분할 겁니다. 그럼 이제 얘, 아이고 3 이렇게 되겠죠. 최고차계수 3.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얘는 몇 될까요? 얘 전개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3p제곱 x입니다. 라고 들어가게 될 거고 이제 이거를 적분합시다. 그럼 fx는 나온 거죠. x의 몇 제곱?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 p제곱 1원. 왜 자꾸 x가 되니? 네, 그럼 얘는 3p제곱 x 더하기 1입니다. 라고 들어가게 되겠죠. 맞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얘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냥 전개해서. 그럼 이제 이게 fx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f의 옷값 찾으라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p값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는 점점 다 풀어가요. 문제에 주어진 마지막 조건이 뭐야?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p까지. 0부터 p까지 gx dx가 몇입니다? 20입니다. 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래프가 이제 그려주셔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P입니다. 이게 P가 돼요. 그럼 GX 그래프가 어떤 그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GX 그래프는 음수 쪽은 이 그래프를 X축 방향 몇 만큼? P만큼 민 거고요. F의 마이너스 P만큼 끌어내린 거니까 마이너스 P가 바로 얘거든요. 그럼 걔만큼 끌어내리면 이 얘가 이쪽으로 온 겁니다. 이렇게. 맞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그래프를 몇 만큼 민 거야? 마이너스 P만큼 민 겁니다. 그리고 몇 만큼? FP만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니까 끌어 여기선 올린 거라서 그래프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즉 여기에 이 그래프가 일로 온 거야. 일로 이렇게. 이거 그래프를 안 푸셔도 돼요. 이거 첫 번째 풀이법은 식으로 푸는 겁니다. 식으로 푸는 건 뭐냐면 해설제가 이렇게 풀었어요. 식으로 푸는 거는 뭐야 이거 fx 그래프 그랬는데 0부터 p까지는 양수니까 얘잖아 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식으로 접근하는 건 이거겠지. 그럼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p까지 f의 x 플러스 p 마이너스 f의 p 이렇게 되고 얘 dx가 몇입니다? 20입니다. 이렇게 되면 돼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제 fx 찾았으니까 fx에다가 fx 플러스 p 여기다 x 플러스 p 집어넣으면 x 플러스 p 집어넣어서 전개한 다음에 다시 fp 집어넣은 거 빼가지고 식 만들면 답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근데 굉장히 복잡할 거 아니야. 근데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해설지 이렇게 풀었을 거야 아마. 그잖아.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내가 얘 그래프를 그려놓고 gx 그래프를 봤더니 이 그림이래. 그잖아. 그러면 지금 0서부터 p까지라는 얘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접근하는 얘기니? 지금 얘부터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잖아.
그러면 나는 이쪽 그래프는 나한테 필요 없고 나는 어떤 그래프가 나한테 원하는 그래프냐면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해서 이 노란색 그래프를 가지고 완벽한 3차 그래프를 만드는 거지. 그럼 얘 완벽한 3차 그래프를 만들면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나요? 즉 지금 이 흰 선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p만큼 y축 방향으로 몇만큼인 거야? fp만큼 이렇게 끌어올린 거라고요. 그잖아. 그러면 지금 보세요. 지금 얘가 이런 그림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여기서. 이런 그림으로 바뀌어버린다고. 이런 그림 이렇게. 이 그림 중에 우리는 양수 쪽 그림만 본 거니까 양수 쪽 그림만 본 거니까 우리가 실제 필요한 건 이 그림이었던 거죠. 얘. 그리고 얘를 0부터 p까지 적분한 게 결과적으로 20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식으로 찾아도 되는데 이걸 굳이 식으로 찾겠냐라는 거지. 나 같으면 이렇게 안 찾겠어. 이거 그냥 바로 식 나오지 않아요? 왜? 이게 빵으로 왔잖아. 근데 지금 극값의 간격이 지금 2p잖아요. 맞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2p가 됩니다. 평이 됐으니까. 그럼 이 비율광했으면 몇 대 몇이야? 2대 1이잖아. 그쵸? 그러면 얘 그는 그냥 저절로 마이너스 3p입니다. 그잖아요. 그럼 이 여러분들 방정식 바로 나올까 안 나올까? 이 함수식 나오잖아. 그럼 이 함수식은 y는 몇 되는 거죠? x 플러스 3p x의 제곱 x 플러스 3p가 이 식이 될 거고 얘를 적분하면 되겠죠. 이거 정리해서 식 쓰면 이 식 나와요. 그냥. 알겠어? 근데 굳이 이거를 식으로 풀어나가도 되지만 우리는 상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성질 자체를 다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빠를 거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겠어? 그냥 적분하면 돼요. 그쵸? 이건 계산이니까 안 할 겁니다. 그럼 이거 적분하시게 되면 이때 여러분 p 값은 얘 그냥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인테그랄 몇 서부터 여기까지? 0서부터 p까지 x의 세제곱 더하기 3p x의 제곱에다가 dx가 되고 얘가 20입니다 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얘 적분한 다음에 p 집어넣고 계산하게 되면 얘 결과 뭐가 나오냐? p의 4제곱이 16이 나와서 p가 결과적으로 몇 나오죠? p가 2입니다 라고 주어져. 그럼 p가 2인 거 주어졌으니까 이제 fx 완벽하게 찾았죠. 그리고 여기다 몇 집어넣으면 되더라? 5 집어넣으면 되더라 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66이 답으로 나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쉽게 여러분 해석 가능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 그래프적인 해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거고. 그리고 21번. (21번을) 선생님이 풀고 해설지 풀이법대로, 그러니까 해설지도 이렇게 풀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걸 풀었거든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 그렇게 풀고 난 이후에 이거 그냥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했을까?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그냥 방정식으로 풀어볼까라고 했거든요. 방정식으로 풀어도 엄청 쉬워요. 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은, 이게 여러분들 삼각함수 해석할 때 이게 문제가 나오죠. 이게 중학교 내린다. 고등학교 때 이게 나오거든요.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 점과좌표 이런 해석할 때 삼각형의 넓이 내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거는 수원에서 나옵니다. 수원에서 한번 나오는 게 여러분들 뭐죠? 이렇게 사각형 있잖아요. 이거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사각형이 있어. 근데 이 사각형에 이렇게 대각선이 있어. 그럼 이 대각선의 길이가 A가 되고요. 이쪽 대각선 길이가 B가 되면 이 사각형 ABCD의 넓이를 우리는 대각선의 길이 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맞죠? 뭐가 되는 거죠? 이 넓이 S는 2분의 1에다가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입니다라고 주어지게 되고, 이 사인 세타는 뭐죠? 두 대각선 이루는 각입니다. 이렇게 구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거 거의 안 쓰는데, 저는 그래서 21번이 수능에서 이런 문제는 거의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풀이법만 되는 문제는, 이 하나의 풀이법만 되면 이건 욕 바가지로 먹을 거야 아마. 근데 경찰사관이라면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이 풀이법 하나만 가지고도 풀려야 되는 문제라면. 그럼 얘는 왜 이렇게 될 거냐라고 하면 뭐죠? 이 대각선과 평행한 선을 D를 지나고 B를 지나는 선으로 그어야. 맞죠? 이렇게 평행하게. 그리고 또 누구와? 요 BD와 평행한 선을 A를 지나고 C를 지나는 걸로 이렇게 그어요. 그럼 얘가 뭐가 나오지? 평행사변형이 나옵니다. 맞죠? 그럼 이게 평행사변형이 나오게 되고요. 이 평행사변형에서 지금 보다시피 요 넓이와 요 넓이 같습니다. 그리고 요 넓이와 요 넓이 같습니다. 평행사변이라서 다 대각선이니까. 그리고 이거와 이게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서로 같죠. 그러니까 사각형 ABC의 넓이는 이 평행사변형 넓이의 딱 반이에요. 그잖아. 그러니까 얘가 A가 되면 이 길이가 A가 되는 거고, 이 길이가 B였으니까 이 길이가 B가 되는 거고, 얘가 세타였으니까 얘가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AB sin 세타를 반으로 나눈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 넓이는 원래 AB sin 세타인데 거기에 반이 됩니다. 라고 쓰는 게 여기 해석인 거지. 그렇죠? 이 문제는 이걸로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해설지가 이렇게 풀려 있습니다. 해설지가. 그래서 해설지 풀이법대로 풀면 오, 되게 신박한데?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쵸? 근데 얘는 이제 이렇게 될 거야. 봐봐. 그럼 이제 이 풀이법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y = k가 있고요. 이것도 k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수와 로그가 지나가겠죠. 그럼 여기와 여기 점을 지나가면서 이제 그릴게요. 대충 이렇게 그림이 지나갈 거고요. 지나갈 거고. 그리고 여기서 애매하다. 그림 그리기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이 점을 A, 이 점을 C, 그 다음에 이 점을 D, 얘를 B라고 뒀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삼각형 넓이를 준 거죠. 이렇게. 이 삼각형 넓이가 몇이다? 35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 길이의 곱이 AB 곱하기 CD가 85래요. 근데 이 AB 곱하기 CD가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뭘 쓰라고 준 거냐 하면 이거를 준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면 얘가 사각형이 나올 거라고. 그잖아. 근데 이 사각형에서 얘랑 얘가 대각선이란 말이죠. 그럼 대각선이니까 실제 뭐일까요?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면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면 이 직사각형이 결론은 아까 여기서 봤던 평행사변형과 똑같습니다. 그쵸? 그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사각형 ABCD의 넓이를, 즉 ACBD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맞아요. 왜? 이거 곱하기 이게 85라며. 근데 얘는 직각이니까 85를 몇으로 나누면 될까? 2로 나누면 됩니다.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따지면 사각형 몇 되는 거죠? AD, BC의 넓이가 2분의 85가 됩니다. 2분의 85. 근데 이쪽 넓이가 35라며. 그럼 이쪽 넓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그럼 이거에 의해서 삼각형 누구의 넓이가 BCD의 넓이가 나옵니다. 몇 대 버리는 거죠? 2분의 70 빼버리게 되면 2분의 15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랬어요? 그럼 이게 2분의 15라고. 그럼 이게 2분의 15면 잘 보세요. 얘 넓이는 2분의 70이야. 얘는 2분의 15야. 그러면 삼각형 누구와? 삼각형 ACD와 삼각형 BCD의 이 넓이가 몇 대 몇 되는 거냐면 70대 15가 됩니다. 그럼 얘 비율 관계로 따지면 14대 3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14대 3이에요.
근데 이 14대 3이 넓이의 비가 아니에요. 넓이의 비는 맞지만 이게 닮은 비가 아니기 때문에 길이의 비를 씌우면 루트가 씌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치? 왜 그러겠어? 지금 보면 요 밑변은 공통이거든요. 그럼 공통이니까 이 넓이의 비가 14대 3이라는 얘기는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가 결과적으로는 14K와 몇 K가 되는 거지? 3K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의 비가 나오는 거야, 이걸 가지고. 실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구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수능만 대비한다? 아, 이 풀이법은 크게 신경 쓰지 마 라고 얘기하겠지만 이게 경찰대 보는 친구들은 더더욱 그렇고요. 사관학교 보는 여러분들도 이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비율 관계가 나온다는 얘기야. 지금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아니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근데 선생님이 푼 방법 해설지랑은 조금 다르게 풀었어요. 내가 푼 방법 어떻게 풀었냐면 저는 이런 문제를 항상 역함수의 문제랑 연결되지 않을까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근데 역함수랑 연결되는 고민 자체를 어떻게 한 거냐면 지금 이 지수함수가 y 꼴 몇 나오죠? 이 지수함수가 y는 a의 x 빼기 k입니다. y는 a의 x 빼기 k가 되죠. 그 다음에 로그 함수는 2배에다가 로그 함수는 2배에다가 로그의 ax 그 다음에 몇이죠? 더하기 k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 지금 요 로그 함수를 이게 지금 여러분들 y = x 위에 있는 점이거든요. 그잖아. 그 y = x에 대해서 이렇게 돌려보잖아요. 이렇게 돌려보시면 얘가 1로 온다고요. 1로 오는데 얘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 지나가 여기. 그러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의 비가 1대2라는 게 보이셔야 돼요. 역함수 관계를 보면. 그잖아. 왜? 지금 어차피 여러분 이 그래프는 이 지수함수 역함수란 말이에요. 얘 역함수란 말이죠. 그쵸? 그럼 얘 역함수를 구해버리게 되면 얘 뭐가 나올까? 역함수를 구해버리면 얘 몇 되는 거죠? y는 얘 2에 2 된다. 로그의 ax 더하기 k가 됩니다. 그잖아. 근데 얘는 출발점이 k란 말이야. 얘 출발점도 k고. 그러면 요만큼의 간격이 뭐가 되는 거죠? 얘는 로그 말 그대로 ax입니다. 그쵸? 즉 여기의 간격이 여기 로그 x인 거야. 요 길이가. 그럼 요 길이도 로그 x겠죠. 그잖아. 근데 얘는 2배단 말이야. 2배. 2 로그 x가 되는 거니까 아, 이 길이랑 이 길이의 비가 1대2구나 라는 거를 그냥 전 찾아내는 거죠. 길이의 비로. 역함수 관계 가지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푼 방법은 뭐냐면 여기에서 저는 요 길이를 알파라고 뒀어요. 그리고 요 길이를 뭐라고 뒀냐면 얘 길이를 베타라고 뒀어. 알파 베타. 그럼 얘가 알파면 이 길이도 알파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길이는 2베타가 되겠지. 요만큼은. 이렇게. 그쵸? 그럼 삼각형의 넓이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몇 대 버리는 거죠? 알파 더하기 2베타 곱하기 알파가 몇 대입니다? 35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가 나오겠어? 알파에다가 알파 더하기 2베타가 몇입니다? 70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알파 대 베타가 14대 3이잖아요. 그렇잖아. 비율 관계가. 그럼 이제 알파 대 베타가 14대 3이니까 결과적으로 알파 대 베타가 14대 3입니다. 라고 주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 베타는 몇 나오는 거죠? 14분의 3알파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베타는 14분의 3알파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바로 알파 값 바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죠. 그리고 베타 값도 바로 나옵니다. 근데 알파 값이 바로 나오면 알파 값이 몇이죠? 이게 K거든요. 이게 지금 여러분 몇이죠? 1입니다. 1. 그쵸? 그럼 이 길이가 K 빼기 1이에요. 그러니까 알파가 K 빼기 1이니까 여기서 그냥 구한 알파 값이 바로 K 빼기 1이어서 이거 가지고 K 값 구하고 그리고 바로 B 값, A 값 다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쵸? 이렇게 문제 구한 게 선생님이 푼 방법이에요. 해설지도 이렇게 비슷하게 풀었어요. 해설지도 이 14대 3을 이용해서 문제 풀었더라고 보니까. 이 자체 풀이법이. 그러니까 얘는 이 풀이법을 알아두십시오. 알겠어요? 네. 아, 넓이가 주어져 있을 때 밑변을 공유하면 길이의 비가 넓이의 비구나라는 거와 그 다음에 지금처럼 대각선의 곱을 줬네. 대각선의 곱은 그 대각선으로 만들어진 사각형의 넓이와 동일하구나. 그거의 반이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 좀 알아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이 풀이법이 그냥 저는 여기에 어떻게 보면 약간 최적화되어 있는, 그나마 여기서 저는 그나마 제 풀이니까 제가 잘 풀었다고 생각하겠지. 그쵸? 그나마 이거는 저는 그래도 얘를 뭘 썼어요? 역함수 관계를 써서 1대2라는 걸 저는 그나마 역함수로 뽑아냈거든요. 보통 이런 문제들은 기출들을 보면 역함수 관계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역함수의 비율 관계, 역함수의 여러분들 관계를 가지고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1대2였다는 걸 뽑아내는 것도 굉장히 괜찮은 풀이법 중에 하나인데, 원래 지수로그랑 삼각함수는 풀이법이 하나입니다. 하나가 아니라 대표적인 풀이법이 있는 거죠, 하나가. 그게 뭐라 그랬지? 좌표입니다. 해석계라고 불리는 좌표거든요. 제가 그래서 기출들을 이런 방식으로 많이 풀어드릴 거예요. 실제. 그래서 근데 두 번째 풀이법은 뭐냐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두 번째 풀이법은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 문제 풀 때 이런 길이를 이렇게 알파, 베타로 잘 두지 않거든요. 보통 뭐로 두죠? 좌표로 둡니다. 그잖아. 왜? 지금 y 이퀄 k랑 만나는 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 y 이퀄 k랑 만나는 거니까 이 지수함수에다가 y가 k를 집어넣으면 몇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러니까 이 로그, 이건 로그랑 만나는 거니까 y가 k니까. 그럼 x가 1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실제 이제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A점, B점, C점의 좌표를 다 구합니다. 그냥. 이 좌표를. 그러면 이 좌표 구하면 A점 좌표가 뭐가 나오죠? 아까 봤지만 1,K입니다. 그렇죠? 그럼 B점 좌표는요? B점 좌표는 얘 지수랑이야. 그럼 지수가 Y 이꼴 뭐가 되는 거죠? K가 될 테니까. K가 되면 얘 로그로 바꿔서 여러분들 다 식으로 만들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잘 봐. 이 두 번째 풀이법은 여러분 뭐가 되는 거냐면 그냥 제가 쓸게요. 이 길이는 K 빼기 1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C점 좌표는 X가 K일 때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 점 좌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겠죠. 이 점 좌표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옵니다. 그러면 이 Y좌표에서 이 Y좌표 빼면 이 길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옵니다. 이거를 다 그냥 해석겨 좌표로 푼 거야. 그럼 좌표로 풀면 어떤 일이, 보세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2분의 곱하기. 그 다음에 K 빼기, 이 K 빼기 얘입니다. 얘. 요거.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얘는 2에다가 이거예요.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삼각형의 넓이가 35다. 그잖아.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 길이와 이 길을 곱한 게 몇이 나옵니다? 이 길을 곱한 게 85다야.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이 길이는 이미 얘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것만 빼면 돼요. 그럼 BA의 길이는 뭐가 나오냐? BA의 길이는 로그 AK에다가 플러스 이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주어져요. 이건 두 대각선의 곱이에요. 그럼 그냥 전통적인 수학 해석입니다. 뭐죠? 미지수와 시계수와 똑같아요. 그잖아.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겠어?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컴퓨터가 아닌 이상 연립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 때,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문제 풀 때는 뭐 해야 될까? 최대한 로그를 소거하는 게 좋습니다. 로그를. 그럼 로그를 소거하는 게 좋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얘 이쪽으로 곱하고 얘 나누면 이 로그의 A의 K에다가 K 빼기 1은 몇 대 버리는 거죠? K 빼기 1분의 70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항식으로 바꾸는 게 좋거든요. 그잖아요. 그러면 봐보세요. 얘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얘는 이제 얘는 K 빼기 1분의 70이라는 게 이미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는 얘를 조금 더 정리하면 이것도 구할 수 있겠네요. 맞나요? 그럼 얘는 뭐 하면 되겠어? 이 상태에서 얘를 넘깁시다. 그렇죠? 그러면 넘기면 10 맞죠? 이 로그에 K 플러스 1 네, 맞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얘 넘깁시다. 넘기고 2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2로 나누면 잘 보세요. 로그에 A의 K는 몇 대 버리는 거지? K 빼기 1분의 35 마이너스 2분의 K 빼기 1입니다. 넘기고 2로 나누는 거야.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냥 K 플러스 1 더합시다. 그럼 K 플러스 1 더하면
여기 K 플러스를 넣으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어요. 맞죠? 맞아요? 그럼 이제 이 식 되게 심플하게 나와요. 이 주어진 식이 뭐가 될 거냐면 K 마이너스 1분의 35 더하기 몇 되는 거냐면 2분의 K 플러스 1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K 마이너스 1분의 70이 되고 얘가 85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돼요. 이렇게 식 틀린 거 없겠지? K 마이너스 1이다 이거. 이게 왜 K 플러스 1이냐? 원래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맞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푸는 다음 방정식이에요. 이제 여기서 뭐 하면 되겠어? 얘 안으로 들어가면 몇 나올까? K 빼기 1의 전체 제곱에다가 이제 얘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이제 70하고 85가 있으니까 70하고 85 계산을 먼저 해주시거나 안 그러면 그냥 들어가세요. 들어가면 35 곱하기 70이라고 쓰면 되고요. 얘 안으로 들어가면 몇 되는 거죠? 약분시키면 35가 됩니다. 그쵸? 그럼 얘는 안으로 들어가면 35 넘기면 몇 나와버리게 되는 거니? 얘 50 나옵니다. 이렇게. 그쵸? 네, 끝. 다 구했네. 따라서 K 빼기 1의 전체 제곱은 얘 자리 바꾸면 5분의 7 곱하기 35입니다. 맞죠? 그러면 5, 7에 35니까 얘는 49가 되겠네. 그럼 K 빼기 1은 7 나올 거고 K는 8이 바로 나옵니다. 이거 문제 푸는데 아까 거보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잖아. 아까 그런 컨셉 잡고 너희 들어가서 비율 관계 찾아내고 이런 거보다 그냥 방정식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알겠어? 근데 이렇게 문제를 풀려면 로그를 소거시켜야 된다는 거 좀 아셔야 돼요. 왜? 로그는 무리식이라서 웬만하면 컴퓨터가 아닌 이상 구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편한 다항 방정식으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랬죠? 네.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 21번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22번은 보다시피 뭐라고 돼 있어요? 최고참 계수가 1인 4참수 fx가 있고요. 실수 t에 대해서 gx는 다음과 같대요. 근데 이거의 값이 존재하는 서로 다른 실수 k의 개수를 ht라고 하죠. 여기 정의입니다. 이게 뭐하게 되는 존재하게 되는 뭐의 개수다 k 값의 개수를 우리는 ht라고 하죠.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절대값 나왔다고 쫄지 마십시오. 제발. 요즘에 절대값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극한의 절대값은 진짜 땡큐예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는 절대값을 먼저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뭐를 먼저 봐야 돼? 극한을 먼저 보셔야 돼요. 얘 극한을 먼저 보는데 얘 k가 0으로 가면 분모 0으로 가거든? 그럼 분자도 0으로 가. 이거 0분의 0꼴의 극한이야. 근데 극한은 어디서만 보는 거지? k에서만 봅니다. 맞죠? 그럼 k에서만 보는 거기 때문에 k 값이 바뀌면서 얘가 어떤 해석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시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해요. 그럼 먼저 우선 이게 존재해야 된대. 그럼 정의 문제네? 존재해야 된다. 뭐죠?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아야 돼요. 그렇죠? 이거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 우극한과 자극한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얘를 보면 그냥 정의대로 푸는 거야. 리미트 x가 k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리미트 x가 k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얘는 양수니까 이렇게 나오겠네? x 빼기 k분의 이거고요. 마이너스가 안 보인다.
이렇게 되거든요.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문제 풀면서 쫄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이거거든. 이거 접어 올린 그래프죠. fx 그래프를 정확히 하면 t만큼 끌어내려서 접어 올린 거야.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빨리 그림으로 머릿속으로 해석하고 싶으면 뭐가 되는 거죠? fx 그래프를 고정시키고 상수함수 t가 움직입니다. 그쵸? 그럼 t가 만나는 그 직선 아래에 있는 걸 접어 올리면 되거든요. 그잖아. 근데 이게 얘들아 불연속이니? 아니거든? 연속 그래프예요. 그잖아. 그럼 연속 그래프고 이거는 그럼 뭐가 되는 거지? 첨점은 존재할지언정 모든 곳이 붙어 있어요. 맞잖아. 연속 그래프란 말이야. 그러면 연속 그래프니까 이거 뭐야? 이거 뭐의 정의지? 우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그럼 우미분계수는 모든 값에서 존재해요. 첨점에서 우미분계수 있을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러면 얘는 뭐의 정의니? 얘는 좌미분계수의 정의야. 그치?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냐면 이제 봐보세요. 첨점이나 안 그러면 그 첨점을 제외한 모든 점에서는 그냥 이건 G'K입니다. 맞나요? 그럼 이거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구분해서 쓸까요? 그럼 얘는 G'K 플러스입니다. 우미분계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는요라고 얘기하면 얘는 마이너스 몇 대 버리는 거지? G'K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면 얘들아 잘 생각해봐. 이 그래프는 뭔지 모르겠어. 그럼 대략적인 4차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4차 그래프를 대충 그려봐. 대충 그려보고 그냥 이따구에다 이렇게 y K겠다고 이게 y T겠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접어 올릴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요 그래프가 지금 요 첨점 그래프 요 그래프가 요 주황색 그래프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그래프가 GX 그래프입니다. 그치? 그러면 얘들아 요 첨점 두 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미분 가능하니 불가능하니? 가능하잖아. 그러면 얘와 얘가 서로 뭐 해야 될까? 같아야 됩니다. 맞잖아요. 그잖아. 근데 야 여기 점에서의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똑같거든? 근데 우미분계수는 그대로 두고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붙여서 같아야 된대.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잖아. 그러면 미분이 가능한 곳에서는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가 부호를 바꿔서 같은 점은 어디밖에 없어? 극값밖에 없어요. 맞죠? 네, 여기밖에 없어. 그잖아. 극값은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부호 바꿔도 똑같잖아요. 그치? 근데 그럼 이거 왜 또 있나요? 또 있잖아. 왜? 여기 첨점 보세요. 얘 우미분계수는 얘입니다. 그쵸? 근데 얘를 접어 올렸기 때문에 얘 좌미분계수는 얘입니다. 그치? 그러면 이거 뭐야? 우미분계수랑 좌미분계수는 부호가 반대 그래프야. 맞잖아. 그러면 좌미분계수에 마이너스를 붙이면 우미분계수랑 똑같아지는 거 맞나요? 틀리나요? 맞잖아. 그러면 여기서 요구하는 건 뭐겠어? 첨점과 극값의 뭐를 찾아라? 여러분들 x값 찾아라. 그쵸? k가 x값이잖아요. 그러면 이 k는 결과적으로 예석해 봤더니 뭐더라? 극값이 되게 한 x값. 그쵸? 그 다음에 또 뭐를 찾으면 되는 거야? 첨점을 찾으면 된다. 첨점. 그러면 4차 그래프가 여러 개가 있단 말이야. 개형이. W자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W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W자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준 거냐면 4 플러스가 5개라는 거야. 즉 리미트 몇이라고 돼 있죠? t가 4 플러스일 때 ht는 몇이라고요? 5라는 거야. 봐봐. 우리가 4차 그래프가 이런 특별한 케이스의 4차 그래프가 있어요. 이 특별한 케이스의 4차 그래프에 아무데나 여러분들 y t를 적으십시오. y t. 그럼 얘 접어 올리면 그래프가 뭐죠?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맞나요? 그러면 얘는
접선 기울기 0 되는 거 하나, 두 개. 이건 꼭 극값일 필요 없습니다. 맞죠? 이거 극값이라고 쓰면 안 되겠다. 얘는 f 프라임 x가 몇 대기 하는 0 대기 x가 첨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네 개. 이런 그래프들은 맥스 몇 개밖에 없어? 네 개밖에 안 나와. 그잖아.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4개라고 줬으면 이런 그래프도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그래프를 감안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아, 얘는 W자 모양에서밖에 안 나옵니다. 그잖아.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얘도 딱 보면 이 W자 모양 보시면 알 거예요. 이 W자 모양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야. 기본 5개는 항상 가져가는 모양 꼴이에요. 되게 쉽게 나오는 모양 꼴이라는 거지. 그잖아.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4에서와 마이너스 60에서만 불연속이래. 그럼 이제 우리는 t가 4와 마이너스 60에서만 불연속이래. 그럼 이건 또 뭘 의미하는 걸까? 그럼 이제 여기서는 노가다입니다. 노가다로 4차 그래프 이렇게 여러분들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y = t가 있어요. y = t가 있으면 이거 개수가 몇 개죠? 5개입니다. 맞죠? 왜? 그 값 하나, 둘, 셋. 미분에서 0 되는 거 3개 기본적으로 가져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접어 올리면 첨점. 이렇게 5개입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5개일까? 계속 5개고 여기 딱 극대값에 접할 때까지가 5개입니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렇게까지 5개거든요. 근데 이 밑으로 딱 내려가는 순간 몇 개로 바뀌죠? 7개로 바뀝니다. 맞나요? 접어 올리면 이 교점이 다 첨점이거든요. 그럼 첨점이 지금 4개. 그리고 미분에서 0 되는 거 3개니까 7개로 바뀌어요. 불연속접 찾았어. 맞지? 그럼 이게 4일 거야. 그치? 극대값은 4겠네. 라는 걸 우리가 찾은 거야. 그러면 점점 밑으로 내려가. 그럼 이거 7개란 말이야. 7개, 7개, 계속 7개거든요. 그러다가 여기 딱 접하는 순간 다시 몇 개로 바뀌죠? 5개로 바뀝니다. 맞죠? 왜?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교점이 몇 개로 줄었어요? 2개로 줄었으니까 첨점은 2개밖에 안 나올 거고 그리고 미분에서 0 되는 거 3개니까 다시 5개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불연속이야. 그잖아. 근데 그러다가 더 t가 밑으로 빠져. 그럼 밑으로 빠지면 계속 5개죠. 그러다가 더 밑으로 빠지면 여기 딱 극소에 접하는 순간 얘는 몇 개로 바뀌죠? 3개로 바뀝니다. 맞죠? 그럼 뭐야? 두 점에서만 불연속이라고 했는데 불연속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3개가 나와. 안 되죠.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완벽한 W자 모양해야 돼. 완전 대큐인 그래프죠. 그쵸? 다 구했어. 보세요. 그럼 이제 얘는 어떤 그래프가 나와야 되느냐? 완벽한 W자 모양에 그냥 얘를 먼저 그릴게요. 이게 y = 4입니다. y = -60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W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근데 거기에 무슨 조건 보시면 밑에 네모 박스 밑에 조건 보시면 FE가 4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FE가 4라는 얘기는 이게 2일 수도 있고요. 이게 2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2일 수도 있는데 2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4라고 양수라고 되어 있잖아. 맞죠? 그럼 2에서의 접선 기울기가 양수니까 이 점 좌표가 2,4가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도 혼란을 줄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근데 해설지는 잘 안 봐서 모르겠어요. 해설지 이렇게 안 풀었을 텐데 제풀이법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결과 도출하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분도 안 걸리는데 이유가 왜 그러냐면 얘는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쓰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특수 그래프인데 이거 꽤 출제비도 높으니까 좀 외워도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거 외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업할 때 W자 모양에서 극대 극소의 차를 주면 이 근간격을 알 수 있거든요. 얘와 얘의 근간격. 제가 이걸 예전에 증명을 뭘 해드렸냐면 역해석할 때 되게 중요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뭘 보여드렸었냐면 X축 있고요. Y축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W자 방향, 이게 기본 그래프잖아요. 이게 평이동한 거거든요. 지금 이 그래프도. 그럼 이게 알파야. 이게 베타야.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몇 되는 거죠?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그럼 이 fx라고 하는 이 결과는, fx라는 결과는 몇이 되죠? 이 fx 그래프는 몇 돼야 되는 거니? 최고차항에서 a에다가 x 빼기 알파의 제곱, x 빼기 베타의 제곱,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fx 그래프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누구를 집어넣어 보라 그랬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얘 극대값이 나오거든요. 그잖아. 그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집어넣으면, 여기에 집어넣으면 이 결과 몇 나올까? 얘 a가 되고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야. 그럼 2분의 얘는 뭐가 나오죠? 베타 빼기 알파가 나옵니다. 얘도 2분의 베타 빼기 알파가 나옵니다. 어차피 뿔마가 바뀌겠지만 제곱이니까. 그럼 얘 4 돼서 16분의 1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의 전체 몇 제곱? 4제곱이라고 나온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얘가 평행이동을 해도 극대 극소의 차가 이거라는 건 바뀌지가 않아요.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특수 그래프 중에서 진짜 출진비가 높아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기출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문제풀이가 진짜 쉬워지는 게, 이게 여기서 학생들이 이게 정답률이 되게 낮은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것까지 다 구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FE가 4라는 거에 필이 받아가지고 이거랑 얘를 매칭시켜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거리가 막 들어있었던 거야, 애들이. 실제. 근데 우리는 이거를 사용하면 바로 이 두 근의 간격이 나와요. 그잖아. 왜? 16분에 최고차항계수 문제에서 몇이라고 알려줬어? 1이라고 알려줬잖아.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몇 제곱? 4제곱이 빼면 64란 말이야. 그잖아요. 그러면 얘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이 얘 2의 몇 제곱이죠? 6제곱입니다. 얘 2의 4제곱이니까 이거 2의 10제곱 나오거든요. 그럼 2의 2분의 5제곱이죠. 그럼 2의 2분의 5제곱이니까 결과적으로 몇 나올까요? 베타 빼기 알파는 몇인 거죠? 루트 32입니다. 루트 32니까 이게 4루트가 나와요. 4루트가. 그러면 이 근간격이 여기와 여기의 근간격이 4루트이야. 근데 이 4루트를 딱 보는 순간 떠올라야 되지 않니? 아무것도 안 떠오르니? 두 번째 성질, 제가 증명 보여드린 거. 이거 증명 숙제 내줬는데? 완벽한 W자 그림일 때 이 극값과 이 길이의 비가 1대 몇이라고요? 루트 2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잖아. 그러면 얘들아, 이 간격이 4루트 2야? 그럼 가정이에요, 가정. 그럼 만약에 이게 뭐였다면, Y축이었다면, 이게 Y축이었다면 이 길이가 2루트 2입니다. 좌우 대칭이니까. 그잖아. 그럼 이게 2루트 2예요. 그럼 이게 2루트 2니까, 이 길이가 2루트 2니까 이 점 몇 나와야 되는 거니? 4입니다, 4. 1대 루트 2니까. 그러면 얘가 1이야. 얘 루트 2니까 이게 몇 나와야 돼? 4가 나와야 돼. 선생님 2,4 지나고 되는데 4,4 지나면 어떻게 돼요? 평이동하면 될 거 아니야, 평이동. 그잖아. 나중에 평이동만 시켜서 2,4 지나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잖아. 그러면 얘 그래프는 이제 뭐가 될 거냐 하면 다 구한 거야. 보세요. 따라서 이 Y란 그래프는 얘를 Y축으로 두고 얘는 X의 제곱, 그 다음에 X 빼기 4, 그 다음에 몇 되는 거죠? X 플러스 4 더하기 4가 지금 이 Y 그래프입니다. 맞아요? 저는 근데 여기서 평행이동도 안 했어요. 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F4값 물어봤잖아. 그럼 F4 값이면 이 그래프에서 몇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 6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맞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정확히 fx를 찾고 싶으면 이제 이 그래프를 몇 만큼 밀자고요? 마이너스 2만큼 이쪽으로 밀면 돼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2만큼 밀면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x 빼기 2, 그 다음에 x 플러스 6 더하기 4, 이게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게 fx입니다. 그쵸? 이랬어요? 네. 여기다 대입하면 정답. 이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 비율 관계 얘들아 엄청 중요하고, 제발 여러분들이 비율 관계를 여러분들 걸로 만들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실제. 알겠니?
이게 근데 되게 중요한 이유가 요즘에는 수능 쪽도 그렇지만 사관학교랑 경찰대도 그래요.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잖아.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사관학교 시험은 경찰대도 예외지만 사관학교 시험은 그냥 일반 재수생들이 시험 보는 애들 굉장히 많거든요. 갈 생각도 없어. 근데 왜 보는 거야? 그냥 내 중간 점검. 나 중간 점검으로 한번 점수 몇 점 나오는지 한번 봐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보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과가 문과보다 컷이 높은 이유가 항상 그래서 그래요. 왜? 이과 의대 자원들 얘네들은 그냥 시험 보거든. 그리고 그냥 1차만 보고 빠지거나 아니면 1차 보고 서류까지 내고 빠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서류까지 내면 다 탈락이야. 서류가 안 나와야 예비가 돌잖아요. 그잖아. 그러니까는 근데 그런 친구들은 거의 다 선생님처럼 풀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비율관계 가지고 바로바로.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비율관계가 진짜 엄청 중요해요. 이거 진짜 중요하고 신경 잘 써야 될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F의 사값 답이 나올 거고 거기 H 사값은 솔직히 이건 왜 물어봤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여기 있네. 어차피 4 플러스면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어차피 4여도 몇 개였어요? 아까 5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럼 H4도 그냥 5개가 되는 겁니다. 이랬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쉬웠다 뭐 이런 말들이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변수를 감안하면 그냥 적정 난이도였다. 근데 요즘의 난이도에 비해서는 쉬웠다는 거예요. 최근에 기출 분석해 보는 거에 비해서는 쉬웠다는 거지. 뭐 엄청 쉬웠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체감 난이도를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 변수를 가지고 느껴보시고 제가 풀어드린 풀이법, 지금처럼 비율 관계 가지고 문제 푸는 것들, 성질 가지고 문제 푸는 것들 조금 훈련을 좀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3월 교육청 다 마무리됐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4월 교육청 이런 거는 제가 주요 문제만 해드릴게요. 알겠죠? 네. 고생하셨고요.